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표시 공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분계를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계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약간 부분적으로 봤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학습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시간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회계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끝나고 개념책에 간단히 보면은 이제 부가세하고 원가로 넘어가는 거죠. 일단 회계 쪽 강의가 좀 많긴 한데요. 이쪽이 시험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 여기 잘 소화하시면은, 이쪽 파트 잘 소화하시면은 나중에 세무 2급 가서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세무 2급까지 논스톱으로 쫙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기본사항에 대해서 기본사항. 그리고 이쪽 문제는요, 그냥 요걸 외워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 잘 읽고 문제를 좀 부지런히 좀 스스로 푸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기본사항인데요. 일단 재무제표. 자, 그죠? 분계한 내역을 정리하면은 재무제표가 나오잖아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표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경영진한테 있죠. 경영진. 경영진이라 하면 경영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면은 뭐 경영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표시 책임은 경영진한테 있고요. 절대로 회계 담당자나 주주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 약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요. 기말로부터 1년, 그러니까 12월 말로부터 그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겠죠. 최소 1년간 데이터를 보라고 했으니까. 최소 1년간의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번 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 다음 연도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계 처리의 기본 과정 중에 하나가 계속기업이라는 거예요. 계속기업. 즉 회사가 계속 존속을 해야 재무제표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최소 1년간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회사가 계속 살지 죽을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한테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경영진은 최소한 기말로부터 1년까지 더 가도 돼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은 사실 예측 가능이 쉽지 않으니까 일단 다음 연도까지 우리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회사들 보면은요, 그 다음 연도에 뭐 계획 같은 거 다 짜고 그 예상 수치 같은 거 다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내년에 잘 나가겠구나. 뭐 이렇다면은 그냥 재무제표 작성하고요. 우리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으면은 좀 다른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 나오죠? 경영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면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회사가 존속한다. 그 가정을 깔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저희 1장에서도 봤죠? 자, 재무제표 종류가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이거 5가지 꼭 외우라고 했죠? 이거 시험 문제에 객관식으로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3가지 추가사항이 들어가는데 회사명, 그 다음에 회계기간, 기말 이걸 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말,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말이고요. 회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도 적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고통화는 원이에요. 원하고 금액 이것도 그냥 원인데 예를 들어 회사 규모가 크면은 1000단위나 100만 단위를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금액 단위를 1000원, 100만원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 띈 나머지만 금액이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종료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는 사항을 기억을 하시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회사명이 들어가야 되죠. 회사명이 안 들어가면은 어느 회사 건지 누가 알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속성인데요. 약간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경제적 사실과 거래 실질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거래를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래 속성이 무엇인가, 금액이 얼마인가, 어떤 계정을 쓸 것인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붕괴가 모이면은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붕괴를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의 기본 데이터가 붕괴잖아, 붕괴.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자,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우리 봤죠? 재무상태 관련된 게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이고요. 경영성과에 대한 건 뭐예요? 이건 수익비용이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본에 대한 부분을 좀 별도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의 유출입만 별도로 좀 뽑아야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거는 공정하게 작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일반 기업회의 기준이 나옵니다. IFRS라고 또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타 시험에서 보통 이제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그리고 이제 재경관리사라고 있어요. 요런 시험에서 IFRS가 나오는 거고요.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보통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이게 거의 한 99.9%나 99.9%.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디테일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안 중요한 거는 대충 어떻게? 통합. 예. 근데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안 중요한 건 대충 좀 두리뭉실하게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저희가 재무제표 만들 때 고려해야 될 속성입니다. 사실 붕괴만 정확히 하면은 이건 다 거의 충족이 돼요. 최근에는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한 형식으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단기하고 정기 비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의 실적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안 좋아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 정기로 비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계량 정보라고 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송사건 같은 거 있죠. 소송사건. 자, 이런 경우에는 단기의 정보와 비교해서 주석의 기준, 주석이라 하면 보충 설명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사건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일단 기재합니다. 소송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소송에 관련된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그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 전기와 단기에 쓰이는 계정은
통일성 있게 표시해야 됩니다. 다만 기업회의 기준이 바뀌었거나 영업의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뭐 예외적으로 그 재무제표의 분류 표시를 바꿔서 뭔가 정보 전달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는 표시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A로 했다가 갑자기 B로 바꿨어. 그러면 보는 사람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재무제표 표시공시의 어떤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서도 간혹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각자 풀어보세요.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와 그 손익계산서의 어떤 표시공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